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함은 누구나 있겠지만 저와 오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 여자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저와 오빠를 이만큼 키워주셨거든요. 오빠와 4살 터울인 제가 태어나고 두 돌이 지날 무렵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그전까진 전업주부로만 사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과 슬픔도 너무 컸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셨대요. 외할머니 집은 엄마가 사시던 곳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데다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셔서 별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친할머니 집에선 원래 결혼할 때 엄마를 반대했던 입장이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선 더 엄마를 안 보시려고 하셨대요.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오빠만 한 번씩 놀러가고 엄마는 친가와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엄마 상황은 정말 암담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고 돈도 없는데 어린 자식은 둘이나 되는 그런 답도 없는 상황이요. 엄마는 초반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도 커서 그냥 아빠 따라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남은 오빠와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거나 할머니 손에 커야 될 텐데 눈치 받고 외롭게 살 저희를 생각하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엄마는 저와 오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에는 동네의 친한 이모에게 부탁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살았대요. 식당 일에 마트 일에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주는 일이 있으면 옮기고 하루에도 두세 탕 일을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보도블럭에 매질을 넣는 일도 하셨는데 떼양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다 엄청 고돼서 일을 한번 갔다 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밤새 끙끙대셨어요. 그치만 엄마는 혼자서 앓을지언정 저희 남매에겐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희에게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뭄에 콩나듯 쉬는 날이 생기면 저희를 데리고 근처 공원이라도 김밥 싸서 데리고 가거나 박물관이라도 데리고 가시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땐 저나 오빠나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모질고 혹독하게 사셨는지요. 엄마는 저희 남매 몰래 숨죽여 우는 일도 많으셨대요. 그렇게 일을 전전하시다가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도배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일당도 괜찮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기술인데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도배 일로 정착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이 익숙치 않았던 엄마지만 악착같이 일을 배우며 돈을 버셨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던 엄마의 손은 점차 남자 손처럼 뭉툭하고 거칠어져 갔어요. 하지만 워낙 꼼꼼하고 실력이 좋은 엄마는 꾸준히 일이 많으셨고 나중에는 따로 도배 사무실을 직접 차리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예전 사진을 보면 워낙 예쁘고 여성스러우셨는데 자식 둘 먹여 살리느라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어느 순간 머리도 엄청 짧게 자르시고 말투나 행동도 좀 남성스러워지시더라고요. 현장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더욱 그렇게 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희에겐 여전히 다정하고 고우신 엄마셨지만요. 엄마의 노력으로 저와 오빠도 말썽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요리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교도 요리 전공으로 나오고 본인이 알바한 돈과 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프랑스 요리학교로 유학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려서 대표이자 메인 셰프로 있고요. 저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걸 고마워해야 될 건 저와 오빠인데 엄마는 늘 저희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도 옆에 많이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원망 않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면서요. 엄마가 저와 오빠를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사신 줄 아니까 저와 오빠는 어긋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도 자기가 요리사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자기 인생 목표라고 할 정도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서로를 아껴주며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네일아트를 받고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참 예쁘다며 빤히 제 손톱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엄마한테 미용실이나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하면 절약이 몸에 밴 엄마는 돈 아깝다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는 미용실은 너무 비싸다며 원래 다니시던 동네 미용실을 꼭 이용하셨고 마사지는 자기는 그런 거 쑥스럽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뜻밖에도 제 네일을 보고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우리 엄마도 여자고 예쁜 거, 꾸미는 거 좋아하셨을 텐데 평생 그런 욕구를 참고 사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같이 네일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휴 됐어. 이 늙고 못생긴 두꺼비 손에 무슨 그런 거라니. 그런 건 너처럼 예쁜 아가씨 손에나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손이 어때서. 아휴 이런 손으로 네일 받으러 가면 욕한다. 엄마는 손을 부끄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돈 내고 네일 받는 건데 욕은 누가 욕을 해.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한 번만 가자. 손톱 정리도 싹 해주고 예쁘게 네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무조건 나랑 가는 거야. 알았지? 제 말에 엄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굳이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우리 딸이 또 이렇게 해준다 하니 어디 한번 받아볼까? 실은 엄마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했거든. 저는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내가 알아보고 주말에 모시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SNS로 네일샵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가던 곳을 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동네에 있는 작은 네일샵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샵 자체도 엄청 작거든요. 저는 이왕 엄마에게 해드리는 거 좀 고급스럽고 좋은 데서 기분 제대로 내면서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요. 그렇게 찾아보니 꽤 괜찮은 곳을 찾아냈어요. 가격대는 보통 네일샵보다 비싼 편인데 엄마 나이대가 하셔도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마음에 든 건 위치였어요. 위치가 저희 오빠 레스토랑이랑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이래저래 딱이더라고요. 여기서 네일 받고 오빠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예약을 했고 저희 엄마가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말씀드렸고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당일날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급하게 도배 마무리 해줄 게 좀 있다고 급하게 일을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셨거든요. 예약 시간이 촉박해서 옷도 대충 갈아입으시고 급하게 네일샵을 갔습니다. 네일샵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이 동네 자체도 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일샵 같았어요. 엄마는 주차를 하고 들어가신다면서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먼저 네일샵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저 아니고 엄마인데 지금 주차하고 계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저는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요. 수더분한 차림에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자 저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그 직원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저분이 엄마세요? 네. 엄마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여기 앉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저희 엄마를 쓱 훑어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띠껍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분명히 느끼셨으니까요.
이미 옆에서 네일을 받고 있는 다른 손님들은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사모님들인데 저희 엄마는 옷도 후줄근하고 화장기도 없는 데다 수더분해 보이니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그때까지도 설마 돈 내고 이용하는 손님인데 대놓고 저러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좀 틱틱거리면서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 손을 너무 팍팍 만지고 뒤집는 거예요.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일 받으러 왔는데 무슨 일 하는지 왜 묻나요? 저는 좀 황당했는데 저희 엄마가 웃으며 도배이래요. 오늘 우리 딸이 네일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엄마의 말에 그 직원은 아, 예 하면서 대충 대답을 하더라고요. 받으신 디자인은 있으세요? 저는 이미 그 직원의 태도에 기분은 상했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그냥 가자고 하면 엄마 기분마저 상할까봐 그냥 꾹 참고 디자인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디자인 샘플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엄마와 이것저것 고르다가 연한 스킨색의 디자인을 골랐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손님 손이 너무 까맣고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서 이 디자인하면 많이 안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가 하며 그냥 다른 거 골라보겠다는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 엄마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맣고 얼룩덜룩하다느니 대놓고 까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언짢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색을 고르시며 이건 어떻냐 했는데 파츠가 많이 붙은 좀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비웃으면서 도배일 하신다면서 이런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런 일 하시면 파츠들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 책임 아니고요. 저는 그 순간 확 짜증이 나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 직원은 저까지 고깝게 보더니 건성건성 네 그러더니 엄마 손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네일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케어를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팍팍 함부로 하고요. 큐티클 제거하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깎아서 피도 한번 났습니다. 피가 나니 엄마가 쓰라리 하셨는데 이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손에 굳은 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큐티클이 너무 딱딱해서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 하, 진짜 큐티클 드릴이 잘 안 될 정도네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엄마만 아니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직원들은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고 손케어도 조심조심 꼼꼼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하필 걸려도 이런 이상한 직원한테 걸렸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케어가 끝나고 매니큐어로 색을 발랐어요. 저는 엄마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아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왔다고 저보고 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엄마가 걱정됐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뒤에 소파에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화라도 난 양 저희 엄마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굳은 얼굴로 틱틱거리며 네일 작업을 하더군요. 그렇게 네일이 다 끝났다길래 제가 엄마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애초에 엄마가 원하는 디자인하고도 너무 다른데다 젤 네일도 너무 두껍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바르면 정말 불편하고 잘 떨어지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아까 이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꾸세요? 제 말에 그 직원은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원래 고객님 손에 맞춰서 디자인 변경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이게 조금 변경이에요? 이건 너무 별로잖아요. 제가 별로라고 하니 그 직원도 얼굴을 붉히며 따지더라고요. 고객님 손이 뭉툭하고 지저분해서 내일에도 안 예쁜 걸 왜 디자인 탓을 하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더 따졌습니다. 말 다 했어요? 그쪽이 뭔데 손님 손더러 지저분하니 뭉툭하다더니 그딴 소리예요? 그렇게 저와 그 직원이 큰 소리가 나자
엄마도 말리고 다른 직원도 와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계시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진짜 노가다에서 엉망된 손을 뭐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별 진상들 다 봐. 그 말에 저한테 그만하라던 엄마도 눈이 확 돌아서 따졌습니다.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손톱 예쁘게 다듬는 게 아가씨 하는 일 아니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손님 탓해요? 제 말에 그 직원도 따지더군요. 실력이 아니고요. 손님 같은 손은 누가 해도 별로예요. 굳은 살 덕지덕지해서 피부 다 갈라지고 이런 손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요. 진짜 손님도 가려받아야 돼. 진짜 격 떨어지게. 저는 그 말에 진짜 그 직원 머리 끄덩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머 진짜 무식하게 구는 것 봐. 손 하나라도 대봐요. 나 바로 신고할 거니까. 엄마는 저한테 참으라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면서요. 저랑 엄마가 씩씩대며 가려고 하니 돈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따위로 하고 돈을 받아?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서비스 받았으면 서비스 값을 내셔야죠. 설마 돈도 없으면서 오셨어요? 뭐라고? 제 말에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며 본인 카드를 탁 내려놨습니다. 계산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계산을 하자 엄마가 카드를 빼앗듯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가려는데 이 직원이 끝까지 손님도 남의 영업장 가실 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옷이라도 잘 챙겨 입고 오세요. 무슨 집에서 입을 법한 다 늘어난 옷 입고 와서는 다른 손님들이 보면 저희 네일샵 격 떨어진다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끝까지 사람 혈압 오르게 하더군요. 다른 직원이 그만 좀 하라고 말리며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드렸고 저와 엄마는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와 제 기분은 정말 너무 더러웠어요. 저는 엄마에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곳을 골라 엄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어요. 고급 네일샵이라고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서비스도 좋고 네일도 훨씬 예쁘게 해줄 것 같아 엄마를 모시고 갔건만 결과는 최악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오빠 가게 갈 기분도 아니라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기분 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많이 속상하신 듯 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저 가게의 행태를 인터넷에라도 올려야 되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후에 이 네일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며 일주일도 안 돼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원래 다니는 동네 네일샵 가서 젤 네일 제거를 했어요. 그 네일샵 사장님은 저와 친한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는 진짜 속상하셨겠다며 엄마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손 케어도 공짜로 해드린다고 하고요. 저는 고마워서 그곳에서 다시 네일 해달라 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왔습니다. 엄마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리신 듯 하고요. 저는 그 개념 없는 네일샵과 그 직원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제대로 진상 만나서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를 아득바득 갈았죠. 그런데요, 세상 정말 좁더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신메뉴가 나왔다고 저랑 엄마랑 가게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가게는 기본적으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핫한 곳이에요. 예약 잡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가족인 저와 엄마가 간다고 하면 언제나 제일 좋은 자리로 오빠가 미리 빼놓았죠. 오빠의 말에 엄마와 저는 오빠네 가게를 갔는데 지나가면서 같은 건물인 그 네일샵을 보니 또 열받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하고 오빠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의 저녁 타임이 지나고 다소 한산한 시간에 간 거라서 오빠도 오며 가며 저희 테이블로 와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엄마와 제 표정이 완전 썩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엄마더러 격 떨어지니 어쩌니 했던 그 무개념 네일 직원이요.
저 여자도 밥 먹으러 왔나 싶어서 짜증난다 하던 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오빠에게 곧장 가더니 막 반갑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빠도 반가워하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랑 오빠랑 무슨 사이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빠가 그 여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더니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엄마. 그리고 서정아,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지? 실은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엄마랑 서정이 너 가게로 오라고 한 것도 있거든.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저 여자야? 봤어? 응. 같은 건물에서 네일리스트로 일하는데 오며 가며 마주치다 친해졌거든. 성격도 착하고 성실한 여자야. 인사시켜 줄게. 엄마와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악연이 있을 수 있나 싶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잠시만 기다리라더니 그 여자를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 처음에 수줍은 얼굴로 다가오며 인사하다가 저와 엄마를 알아챈 순간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또 만나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동공 지진이 와서 저희 오빠를 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근데 또 만나다니? 언제 만났었어? 혹시 서정이 너 여기 네일샵 가서 네일했어? 오빠의 물음에 그 여자는 막 눈알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네일했어. 나 말고 엄마 네일. 제 말에 오빠는 엄마 손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지금 엄마 손이 돼 있는 그 네일이야? 예쁘다. 저는 정색을 하며 말했죠. 아니, 이거 아니야. 저분이 해준 네일은 엄마가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럽다고 당장 지워달라고 해서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네일샵 가서 싹 지우고 새로 한 거야. 제 말에 오빠는 벙찐 얼굴을 짓더라고요. 하나가 네일 해준 게 기분이 더러워? 왜? 왜겠어? 품격 없고 손 뭉툭하고 피부도 얼룩덜룩 지저분한 손님한테 뭐 얼마나 예쁘고 대단한 네일을 해줬겠어.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라 금방 다 떨어질 게 뻔한데 뭐하러 공들여서 예쁜 디자인을 해주겠냐고. 제 말에 오빠가 놀라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여친이 엄마한테 한 말. 오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날 가게에서 우리 대판 싸웠는데? 나 저분 머리끄덩이 잡을 뻔하다가 겨우 참았어. 오빠한테는 예쁘고 좋은 말만 하나 보네. 뒤에서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돈 주고 네일 받는 손님도 개무시하고 막말 쩔면서 제 말에 오빠는 놀라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어. 오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그쪽이 하지 않은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오해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손에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드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때 엄마랑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엄마랑 나는 15만 원 주고 면전에 모욕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 제 말에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어쩌다 하고 오빠도 혼란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도 굳은 얼굴로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오빠는 그 여자에게 묻더군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오해가 있었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저희 엄마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한서운, 너 성인이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는 네 자유야. 근데 엄마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엄마 뻘 되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모욕 주고 그런 인성이 덜 된 여자는 안 만났으면 한다. 엄마 먼저 가마. 그렇게 엄마는 자리를 뜨셨어요. 저도 그 여자를 한번 노려보고는 급하게 엄마를 따라가고요.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저 여자가 오빠 여자친구냐고 어이가 없다며 집으로 가는 길에 한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자기가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하는데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 확신이 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엄마에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 여자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오빠가 집으로 왔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여자에게도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고 다 오해다라며 억울하다고 우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 말자고 울기까지 했다더군요. 오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했죠. 오빠, 그 여자는 진짜 아니야. 엄마 말대로 엄마 뻘 되는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고 꼽주는데 나 그런 여자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러 간 거야? 예약까지 한 건데 엄마가 조금 초라한 행색으로 갔다고 그딴 식으로 구는 게 말이 돼? 그 여자 오빠 앞에서는 막 착한 척 구나 본데 보통 아니야. 엄마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제 말에 오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상처 많이 받으셨지? 당연하지. 오죽하면 엄마 성격에 15만 원이나 주고 한 네일을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워달라겠어? 볼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 상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워달라고 하시더라니까. 도대체 오빠는 그 여자 어떻게 만난 거야? 오빠 말로는 오빠 레스토랑이 워낙 핫하고 유명한 곳이다 보니 그 여자가 다른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몇 번 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자기는 이 건물에서 네일샵 다닌다며 말도 걸고 그러더랍니다. 그 후 한 번씩 주차장이나 건물 안을 지나가면서 마주쳤고 그 여자가 오빠 마시라고 가게에 커피도 종종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빠도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다고요. 그 여자가 먼저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집적된 모양이더라고요. 잘 나가는 레스토랑 사장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오빠는 저와 엄마 말을 듣고 그런 여잔지 몰랐다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못돼 처먹은 말을 하는 여자는 자기도 싫다면서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 여자는 오빠에게 다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그냥 잘 살라고 하고 연락도 일체 다 끊고 레스토랑으로 찾아와도 바쁘다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련의 아픔과 좋아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인지 오빠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못돼 처먹고 이상한 여자한테 속으면서 엮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진작에 끝낸 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엄마도 제가 그 네일샵을 우연처럼 예약한 것도 그 여자 실체를 알려주려고 조상이 도운 일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보이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고 손님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여자라면 그 인성이 오죽하겠나요? 엄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도 오빠처럼 감쪽같이 착한 척하는 그 여자에게 속았을 테니 차라리 잘된 일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후로 저와 함께 제가 다니던 동네 네일샵에 가서 한 번씩은 네일 케어를 받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받고 나면 엄마도 기분 전환이 되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며 추억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남매 어렸을 때 그 바쁘던 와중에도 틈틈이 박물관이며 공원이며 체험관을 데리고 다니며 추억을 쌓아주려고 노력하신 것처럼요. 저와 오빠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저희 엄마, 이제라도 저와 오빠에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